산과 바다 사이의 취향, 나와 당신 사이의 관계, 현실과 이상 사이의 선택, 이런저런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더워요, 그죠? 네.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저는 그 녹음 스튜디오에 오려면 지하철 내려서 한 10분 이상 걷거든요. 걸어오는 동안 원래 을지로 이런 데 지나서 오니까 볼 것도 많고 청계천 지나면서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왔었는데 이제 뭐 그럴 여유가 전혀 없고 오늘은 최대한 천천히 신호등이 바뀌어도 절대 뛰지 않고 손선풍기를 들고 왔는데 그래도 너무 덥다. 너무 습해요. 그리고 맞아. 그리고 그때 제가 지난번에 회차에서 말씀드리기를 한 5번 속았다고 우산 비 소식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가 서울에는 딱 한 번 오고 그리고 여태 계속 또 안 와요. 맞아. 이번 장마도 갑자기 중국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딴 얘기지만 장마가 이렇게 한 번 여름 전에 안 오면 여름 초반에 벼농사가 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이 양봉을 하시잖아요. 양봉은 비가 안 올수록 또 좋아요? 좋습니다. 안 좋은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제가 그 양평 살 때도 눈이 오면 눈을 치우는 게 진짜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스트레스냐면 그냥 우리 집 앞에만 내가 치우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모여 사는 마을이어서 내가 깜빡하고 아침에 늦잠을 자버리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치워진 마을을 볼 때 그 쏟아지는 막 그 죄책감이 네네. 진짜 크거든요. 네네. 한 집에 무조건 치우니까. 한 명은 나와서 치우니까. 근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이웃들이랑 수다 떨면서 치우고 그러면서 맞아. 뭐 밤 약속도 생기고 근황도 듣고 하는 거였는데 눈이 너무 싫은데 그때 막 투덜투덜 대고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옆집 할아버지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눈이 올 때 짜증을 낼 수가 없는 거지. 맞아. 다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풍년을 부르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힘들긴 하지만 투덜대진 않았다. 눈 오는 걸 싫어하진 않았다. 힘든 걸 투덜대긴 했지만 사실 온도는 크게 저는 이렇게 막 싫어하는 건 없는데 그 습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너무 습한 게 너무 싫어서 땀이 나는 것도 뭐 마르면 되지 하지만 그 뭔가 이 꿉꿉한 축축한 옷 그런 불쾌한 느낌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도 지하철 버스가 시원해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요새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늘 지하철을 타니까 지하철에 타면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자리가 있고 맞아. 에어컨이 천장에 비어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이렇게 천장을 보고 에어컨이 있는 곳 근처에 가서 에어컨이 없는데 앉는 것보다 에어컨이 있는 데 서는 게 훨씬 쾌적하니까 그래서 맞아. 그걸 살피는데 2호선을 주로 타거든요. 살피다 보니 5호선은 그런 구간에 창문에 써 있어요. 여기는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서 바람이 직접 오지 않는 자리라는 게 5호선은 창문에 써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하다. 천장을 올려다보지 않아도 에어컨 있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꿀팁이고요. 네. 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예요. 맞아요. 이거 먼저 제안하셨고 네. 그래서 오늘 오프닝도 이걸로 바꿔서 제가 말했는데 산과 바다 사이.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산과 바다 사이 하면 어때요? 이랬는데 바로 주아님이 그러면은 호수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너무 정답이 나와버린. 제가 지난주에 그런 그 깨달음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굳이 생각하지 않았던 걸 수 있는데 산과 바다 사이 하면 산과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1차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산 바다가 아니라도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들이 것이어도 있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쫙 생각했는데 뭐 A와 B 사이라고 해서 A랑 B 또는 A랑 B의 관계만 얘기할 게 아니라 또 A에서 B까지 가는데 있을 수 있는 뭐 맞아. CD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냥 하면 되겠구나. 네. 그러면 진짜 영원히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까지 막 뾰족하게 막 메시지 전달을 매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주제들을 정할 때도 부담을 이제 좀 덜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동안은 좀 그래도 조금 뾰족한 주제 한번 하고 좀 수다 떨기 좋은 주제 한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그럴 것도 아니다. 그냥 맞아. 계속 하려면 이 주제 저 주제 하고 어떤 날은 지난번에 슬기님하고 얘기했었는데
그냥 일종의 별책부록처럼 다른 얘기가 필요하면 사이 아니고 다른 네네네. 얘기를 녹음할 수도 있고 편하게 맞아요. 하자는 얘기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산과 바다입니다. 저는 그 A와 B 사이에서 길을 잃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딱 A를 고집하거나 B를 고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맞아, 우리가 강의안이 있는 방송이 아니니까 네, 우리가 가는 게. 그 사이를 막 휘저어보는 게 재미있는데 그래서 그날 산과 바다 사이를 제가 제안을 하고 갑자기 주아님이 그럼 호수는요? 그럼 강은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강이나 호수랑은 제 인생에 별로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산이랑 바다는 인연이 있어서 딱 그걸 떠올린 것 같은데 주아님은 산, 바다, 뭐 계곡, 호수, 강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강이나 호수는 사실 보통 이 선택지에 없잖아요. 다들 그냥 산과 바다인데 저도 그냥 산과 바다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었고 그래서 어디 바다 가고 여름에는 바다 가고 뭐 산이 좋은 곳에 가고 계절이 봄, 가을에는 산에 가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언제 한번 자동차로 전국 일주 비슷한 걸 한 적이 있거든요. 친구랑. 땅끝마을 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여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차 타고 가다 보니 강 주변을 지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낙동강을 끼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낙동강. 그러니까는 여기가 낙동강이야 이런 것도 그때는 모르죠. 강이 있네. 여기 어디야. 그래야 아는 정도인데 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진짜 크고 길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강을 낀 마을, 강을 낀 풍경이 너무 좋다는 거를 그 여행에서 느끼고 나서 아 그래 그냥 나는 산과 바다가 아니라 강이라고 느낀 건 뭐냐면 저는 막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런 걸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 네네. 물놀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네. 막 태닝, 막 해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네, 저는 네, 햇빛 네. 알러지가 있고. 네. 야, 나한테는 강만한 곳이 없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큰 힘 들이지 않고 네, 구경 이게 노닥노닥 구경하고 그리고 강호수 근처에는 항상 카페가 있더라고요. 와이파이가 그렇죠. 빵빵한. 그렇죠. 에어컨도 빵빵하고 내 취향에는 강이나 호수다. 강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기는 해요. 네네. 저는 확실히 바다 취향. 여름에는 네, 여름에는 바다 취향이고 살면서 10년 동안은 내 주변에 5분만 차 타고 나가도 항상 바다가 있었고 걸어서 뭐 20분? 그리고 늘 그게 일상 속에 있었던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바다 앞에서 맥주 한잔 먹고 맞아. 그 안에 뛰어들어서 놀다가 그냥 맞아. 거기 온천센터 가가지고 해운대 온천센터 가가지고 한번 씻고 그 집에까지 걸어오는 게 네, 저녁 일상이었었던 사람이라 바다가 친숙해요. 요새는 살면서 자꾸 산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뭔가 녹음에 파묻혀 있는 게 좋아요. 뭔가 등산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녹음에 파묻혀 있는 게 좋아서 나 생각보다 산을 좋아했구나. 저는 이렇게 바다 내음이라든지 땀을 흠뻑 흘리고 짠내가 막 피부에서 느껴질 정도로 놀고 씻고 국수 먹고 집에 가는 게 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유유자적 쉬고 이렇게 나뭇잎 사이로 막 해가 쏟아지고 그런 것도 좋아하는구나. 그늘진 것도 좋아하는구나. 그걸 좀 나중에 최근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나이 먹어서 이제 산이 좋고 뭐 자연이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나이 먹어서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바다는 약간 젊고 활기 넘치고 움직임이 많고 어떤 이런 느낌이면 맞아요. 산은 좀 여유 있고 한적하고 맞아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진짜 항상 제 인생에 바다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이제 제 남편이 완전 단어를 찾고 있습니다. 도심이 아닌 곳에서 살다 오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는 너무 산이 익숙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바다 이런 거 너무 싫어하고 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아까 양봉도 말씀드렸지만 버섯도 캐고 사과도 따고 하던 친구여가지고 저랑 딱 남편이 산과 바다의 만남인 느낌? 그래서 여름에 항상 어딜 갈지가 좀 고민되는. 근데 우리 둘의 선택지에는 그 강이 없거든요. 맞아. 계곡은 강은 또 항상 가기가 목적지기보다는 약간 지나가다 경유지. 가는 그런 뭐 한강? 느낌이지. 한강이 아마 서울 사람들은 뭔가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강은 짠내가 안 나가지고 근데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딱 떠오른 건데 저는 슬기님이랑 같은 동네 해운대 주변에 살았던 적이 있고 거길 벗어나서 도시에 살았던 적이 있고 마지막에 살았던 곳이 남한강변에 살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강변에서 사셨잖아요. 저는 제가 강변에 살았다는 거 진짜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강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존재감이 있진 않아. 내가 물 옆에 있다라는 그 느낌이 안 나잖아. 짠내가 팍팍 나고 이런 게 뭔가 아니니까. 산과 바다는 관광객들이 어쨌거나 찾아오고 거길 주변으로 어떤 그들을 대상으로 한 가게나 어떤 상업이 발전을 하는데 강은 그냥 뭐 카페 같은 것들이 전망이 좋으니까 그 강뷰 카페들이 있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여행지나 휴양지 느낌 내지는 시즌을 타는 어떤 왜냐하면 안에서 바라다보는 거라 시즌이 없거든요. 맞아. 시즌을 타서 뭐 사람이 늘고 줄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두물머리는 항상 차가 막히지만 맞아. 비교적 바다에 비해 비교적 조금 그래서 더 내가 강변에 살았다는 걸 매일 강아지를 데리고 강변 산책을 했는데도 인식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얘기하다가 맞아 나 강변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옛날 여행까지 갈 것도 아니고 근데 아까 전에 슬기님이 어렸을 때 바닷가 근처에 살던 얘기 하시면서 저도 항상 바다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억인데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시한부의 어떤 누군가가 죽기 전에 바다를 보고 싶어 뭐 그러거나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바다에 가서 막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한테는 바다가 뭐 대단해?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분명. 그쵸. 강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드라마에 있나? 없죠. 거기 무슨 추억이 있지 않을까? 없지. 근데 제가 재수할 때요. 제가 고1까지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오고 전학을 했는데 그리고 서울에 살다가 졸업하고 재수를 하는데 재수학원을 다녔거든요. 재수학원을 갈 때 저는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재수학원도 칼같이 출석 체크하고 지각하면 막 혼나고 이랬어요. 네네. 충정로, 서대문역, 충정로 이쪽으로 다녔는데 그러면 지하철역에서부터 다들 가방에 도시락이 들어서 막 뛰면 젓가락 흔들리는 소리가 막 나거든요. 맞아. 짤랑짤랑. 근데 저는 그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 우리가 이렇게 달려서 무슨 학원을 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맞아. 이 나이에 나 성인인데.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고 MT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학원 간다고 나와서 그날도 도시락을 싸주셨으니까 집에서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지하철역에 갔는데 너무 학원을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때는 서울역에서 해운대역 가는 새마을호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지금 없을 지금 거예요. 해운대역이 없어져서. 그래서 그걸 일단 표를 샀어. 맞아요. 6시간 걸리는데. 해운대역에 내리니까 너무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곳에 내려서 그냥 해운대 해변까지 걸어가면 한 20분 걸리나? 10분. 걸어가서 돌아가는 기차 시간까지 그냥 바닷가에 계속 앉아있다가 중간에 도시락 까먹고 왔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됐거든요. 낭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 바다 보고 싶어가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물론 저한테는 해운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거 바다 보고 싶다고 강화도 바다에 갔으면 그쵸. 약간 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그쵸. 느낌이지만 근데 해운대는 약간 내가 제일 걱정 없이 막 친구들하고 아까 막 뛰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복 입고 저도 해운대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책가방으로 꼴대 만들고 맞아. 배구공으로 모래에서 축구하고 맞아요. 그냥 더우면 교복 입은 채로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집까지 걸어가면 마르고 맞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진짜 촌놈같이 보였을 수도 있고 쟤네 이 동네 애들인가 보다 하고 시커매가지고 막 공놀이를 하다가 바닷가에 교복 입고 들어가니까 맞아. 아무튼 저한테 바다가 이런 의미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했던 사건인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바다 보고 싶어서 찾아간 건. 근데 그날 너무 모든 그동안 이해 못했던 모든 드라마와 모든 영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맞아. 만약에 주아님은 바다 근처에도 살아봤고 강변에도 살아봤고 했잖아요. 또는 다른 곳이 될 수도 있고 그중에 앞으로 뭔가 살아본다면 어디에 살아보고 싶으세요? 가까이 두고 싶은 건? 저는 분명한 건 바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바다 얘기하지. 아니 바다는 그렇게 찾아가는 곳이지. 그치. 그 옆에 두고 살 곳은 옆에 두는 아니에요? 곳이란 느낌은 없어요. 일단 저는
바닷물에 들어가는 걸 하나도 좋아하지 않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바닷가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네네. 심지어 같이 사는 강아지도 물을 무서워해서 비 어. 오는 날은 뭐 물웅덩이도 안 밟고 다른 개들은 물에 막 뛰어들잖아요. 네네네. 저희 강아지는 비가 그치고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거기도 지나가지 않는 강아지거든요. 바닷가에 한번 데려갔다가 기겁하는 걸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강아지 산책을 해변에서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바다는 이벤트, 저한테는 이벤트 같은 곳이고 저는 강가 역시 강가인 자전거 것.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포장된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커피 한 잔 딱 먹고 에어컨 쐬면서 강가에 주차장 있고 차 타서 이렇게 나갔다 오는 교회. 한강도 그렇잖아요. 한강변에 차 대면 1분만 가면 그쵸. 라면 먹을 수 강이 있고 다 편의시설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맞아요. 그래서 바다는 약간 이벤트고 강이 일상이었으면 좋겠고 산은 저는 아직 등산을 막 즐기거나 등산이 너무 좋아 이게 뭔지는 잘 몰라서 근데 산책하기 좋은 낮은 산 있잖아요. 동네 산. 그런 건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슬기님 동네 녹음 갔다가 갔던 그런 맞아요. 언덕에 가까운 산들. 네. 뒷산. 뒷산. 네네. 그런 뒷산은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 갈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 이름이 흥인데 흥이도 너무 좋고 나도 좋겠다는 생각은 한다. 그래서 강 주변에 살고 산이 멀지 않으면 동네 뒷산이 있으면 바다는 뭐 그래요? 굳이 어떠세요? 저는 어저께 갔다 왔어요. 해운대를. 어제 갔다 그저께구나. 월화 이렇게. 근데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갔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놀러? 네. 그래서 뭐 먹었어요? 저는 무조건 가면 무조건 제 소울푸드 청사포 조개구이 밤새도록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대구탕 먹고 그리고 또 뭐 저녁에는 만약에 더 있었다면 저는 밀면을 먹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이 있거든요. 대화가 불가능하다. 근데 자꾸 침 넘어가가지고. 근데 저는 경상도에 살고 싶은 마음은 이제는 없는데 그것만 떼서 우리 집 옆에 붙여놓고 싶어요. 제가 좋아했던 그 루틴들을 맞아. 느끼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거기 살면서 뭐 이제 바다 산책하면서 뭐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옷을 적셔서 놀고 그 다음에 말리면서 오는 그런 터벅터벅 걷던 추억들 그리고 그런 바다가 주는 뻥 뚫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수도권에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제가 제일 사실 해운대에서 좋아하는 건 그 문텐로드라고 달맞이 언덕 옆에 약간 짧은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거기가 너무 완벽해요. 약간 바다를 내려다 보면서 뒷산을 산책하는. 장산이죠, 거기는. 네. 아니, 장산은 아니에요. 거긴 또 달맞이 언덕이에요. 진짜 뒷산이에요. 달맞이 언덕인데 그 언덕 옆길로 난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요즘은 그 모노레일이 다녀가지고 모노레일을 타지 않고도 모노레일 길을 온전히 걸어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 2010년대. 아예 몰랐어요. 네, 주한님 계실 때는 없었어요. 그게 나중에 201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산을 걷고 산의 그늘을 만끽하면서 완전 숲에 파묻혀 있는데 밖에 내려다 보이는 뷰가 바다 뷰, 오션 뷰인 거예요. 그 조합이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또 없어. 도시야. 네, 거기서 도시예요. 주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바르셀로나가 이런가요? 그 해운대 살 때는 저도 지금 얘기하셨던 그 달맞이곡에 살았던 적도 있거든요. 네. 거기 예전에 있었던 AID 아파트라고 주공 아파트가 있었고 맞아요. 그 옆에 삼호동백이라고 또 네. 작은 맞아요. 멘션이 있었던 삼호동백에도 살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미포 동네에 입구에 계셨구나. 지금은 그 모노레일 타는 아마 출발하는 지점 네네네. 근처일 텐데 미포 입구에 철길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철길 바로 앞에 또 한신빌리지라고 빨간 벽돌.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거기가 어딘지. 한신빌리지에도 대구탕 파는데 근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 한신빌리지에도 살았었고 그래서 전 진짜 해운대 근처에 살다가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또 중동에 사셨네요. 중동. 근데 제가 이사 간 신시가지 아파트도 그 경남 성경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러시군요. 청사포 연결이 뒤로 넘어가면 청사포가 맞아요. 제일 가까운 맞아요. 아파트죠. 청사포가 제일 가까운 아파트. 경남 그래서 성경. 청사포도 경남 성경 경남 성경 앞에 성문학원이 있어요. 맞아 내려가면 제가 그 학원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한 36대 맞았어요. 매일같이. 아, 그랬구나. 거기가 메카예요, 메카. 거기 공원도 있고. 맞아. 거기 앞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아파트 정자가 거기에 항상 모여서 새우깡을 먹던 새우깡파라고 부르던 친구들도 있고. 거기 까불락거리면서 다니는 중딩들 있었으면 아마 저였을 겁니다.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중딩 아니야. 초딩.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 달맞이곡에 살았던 적 바르셀로나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네요. 저도 바르셀로나에도 10년을 살았으니까 완전 해변 도시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자꾸 해운대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전혀 또 다른 건 일단 해변에 호텔들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광지처럼 호텔이나 이런 게 발전을 하질 않았고 그리고 산 같은 게 주변에 전혀 없어서 그냥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른데 저는 알겠어요. 제가 왜 바닷가 근처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지. 해운대 15년, 바르셀로나 10년이면 반평생 이상 그쵸. 바닷가에 산 건데 왜 바다에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냐면 저는 바다에서 나는 음식을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 맞아. 그래서인 거야. 맞아. 주아님이 해산물을 안 드십니다. 대구탕 뭐 맛있지만 맞아. 대구탕에 막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음식 아니고 회 안 먹고 그러니까 있으면 먹지만 찾아 먹지 않고 맞아. 청사포 뭐 근처에 살아서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저는 청사포 가면 땅콩 까먹고 당근 먹고 땅콩? 아, 그쵸. 조개구이집에 뜯게다시가 뭐가 안 나오니까. 땅콩, 당근 이런 거나 먹었지 회를 먹거나 뭐 조개를 먹거나 하는 게 즐거워서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네. 맞아요. 저는 음식 때문에라도 바다 옆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주변에서 다들 그거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너는 해산물 안 좋아하는데 바다 근처에만 찾아다니면서 사냐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와 여기 살고 싶다 이러면은 수도 해산물 안 좋아해요. 많이 안 좋아해요. 그 진짜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살고 싶어? 약간 이런 눈빛이에요. 근데 산에 오면 또 저는 뭐 그게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늘이니까 시원하고 좋고 힐링되고 하지만 영원히 여기 이 속 안에 있고 싶지는 않은 거죠. 전 좀 탁 트여 있는 데가 좋은데 근데 이제 수호는 그런 산 속에 들어가면 너무 힐링되면서 와 여기 살고 싶다 이러면은 제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이렇게 좀 보고 그런 점이 잘 맞아서 그래서 합의를 본 데가 수원인 것 같아요. 완전 도심은 아니고 강이나 호수.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저는 또 호수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호수도 좋아하고 수호도 좋아하고. 그쵸. 예. 근데 이제 호수는 제가 옛날에 기억이 있는 게 캐나다에서 교환학생 할 때 와 나는 캐나다에서는 호수를 좋아하는구나 알게 된 게 거기는 호수 이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우리나라는 뭐 동탄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 뭐 이런 식이고 제천호, 청풍 제천호 뭐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그런 것들이네. 근데 캐나다는 초콜릿 레이크 뭐 이러니까 흙이 초콜릿색이라서 초콜릿 레이크인 거예요. 그런데 딱 펴놓고 놀고 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호수를 오는구나. 호수 스케일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 바다 같아요. 캐나다는 호수가. 제가 지금 호수 얘기 잠깐 나온 김에 떠오른 게 있는데 잠깐 광고 하나 해도 돼요? 네네. 저희가 첫 광고. 와. 돈을 받진 않았지만 네. 산정호수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큰 주차장이 있고 거기서 내리면 유원지처럼 식당들이 쫙 둘러 있어요. 막 고깃집 많고 사격하는 곳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걸어서 호수를 크게 한 바퀴 도는 건데 그 주차장에 둘러싸이는 식당 중에 능이꽝 만둣국 하는 집이 있어요. 저희 작은 외삼촌.
근데 진짜 맛있어. 근데 올 여름까지만 하고 이제 식당을 그만하실 예정이거든요. 그럼 얼른 가서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올 여름 안에 드셔봐야 되는데 능이꽝 만둣국은 거기밖에 없어요. 전국에 찾아봐도. 근데 진짜 너무 맛있고. 초복에 가면 늦어요? 초복 지났나? 언제지? 8월 뭐 여름 아니지 않을까? 아, 네. 가을에 다 드시는 진짜, 거죠? 진짜 맛있고. 능이꽝 만둣국 무조건 가야겠다. 왜냐면 주한님 추천하는 데는 다 맛있기 그러네. 때문에. 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건강해지는 맛이라 가족끼리 가기에도 너무 좋고. 맞아. 역시 근데 호수는 주차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네. 호수 강의 장점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산정호수도 반 정도 걸었을 때 큰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운동하는 분들도 많고 나중에 한 달 정도 한 번 정도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은 도시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군산이고 하나는 제천이에요. 근데 이 두 곳의 공통점은 호수가 예쁜 곳이 있다. 그래서 맞아. 제천은 저는 청풍호 너무 좋아하고, 맞아, 예, 그리고 그 여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노년에는 그 정도의 뭔가 필요한 것들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천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맞아. 수도권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네네네. 기차 타고도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그리고 군산은 호수와 바다가 둘 다 있어서, 아, 맞아. 속초도 그래요. 영랑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호수랑 바다가 두 개 다 이름난 것들이 있는 도시가 군산이랑 속초인데, 그러네. 군산은 네네. 군산항도 있구나. 네네네. 군산은 은파호수공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저도 가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호갱노노 켜서 여기 아파트 얼마일까? 막 알아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름은 모르고 갔는데 막 클라이밍장이 걷다 보니까 하나 있었고 그 호수 근처에 되게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저 자꾸 낭만적인 얘기를 맛집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괜찮은 게 하나 있어요. 맞아. 그래서 군산은 조금 더 제천에 비하면 도시인 것 같아서 약간 제가 어느 정도 디톡스를 하고 싶느냐에 따라가지고 군산을 갈지 제천을 갈지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만약 노년을 보내고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는 지금도 자주 하는 생각이 내 공간을 저는 항상 갖고 싶어하고 그게 창작을 위한 작업실이건 아니면 어떤 소비자나 대중이랑 접점이 되는 어떤 공간이건 그런 공간에 대한 욕심이나 꿈이 항상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작업실도 그런 느낌으로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렇고요. 그러면 서울의 월세 내지는 이런 여건들의 벽을 딱 느낄 때마다 꼭 서울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끝에 가면 가거든요. 물론 거기서 근데 서울이어야 해로 돌아오지만 아직은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저는 남해 뭐 이런 곳이거든요. 완전. 네. 근데 그런 곳들 중에 그래도 막 대단한 각오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저는 군산이에요. 군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고 이런 곳이라면 내가 하려는 어떤 공간, 내가 상상하는 공간이 어우러질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진짜 서울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가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곳은 그러니까 노후 이런 거 아니고 맞아요. 지금 제가 젊을 때 네네. 그런 제가 생각하는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은 곳 중에 하나가 군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서 저 혼자 속으로 근데 왜 나는 속초는 안 땡길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해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게. 평창 가서 탕수육을 한번 드시고 오시면 동해다. 평창엔 동해가 안 보이죠. 그죠. 먼데 네네네. 가는 길목이죠. 가는 길목이죠. 해운대도 동해잖아요. 네, 그래서 동해 남해는 뭔가 충분히 경험을 해봐서 뭔가 서해에서의 맞아. 깃발을 좀 꼽아보고 싶다는 느낌도 서해 있고. 바다가 느낌이 아예 다르죠. 네네. 네, 맞아. 완전 다른 네네. 느낌의 바다죠. 그런 건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자리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군산의 깃발 꼽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어요. 꽃지 해수욕장 중심으로 서산도 여행을 어렸을 때 많이 간 것 같은데 대천, 서산 맞아. 이게 다 서해죠. 맞아요. 태안.
거기 가을에 새우 먹으러 가는데. 맞아. 대하. 네. 대하 축제 맞아. 정말 눈에 빛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제가 그냥. 새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관심 없다는. 대하. 대하 축제는 저한테 어떤 축제 같은 거 딱 진짜 기가 막히게 비교하고 싶은데. 글쎄. 저는 며칠 전 오징어 게임 3 퍼레이드가 저에게 관심 없는 축제였거든요. 맞아. 저도 오징어 게임을 안 봐서. 저도 저 시즌 1, 2, 3 다 안 봐가지고. 근데 너무 대단히 뭔가를 하는데 되게 시끄럽다.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그 드라마는 시즌 3가 혹평이잖아요. 근데 시즌 3와 연계된 프로모션들은 그래도 평이 좀 마케팅 차원에서는 평이 좋은 것 같던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인가요? 대하축제? 그쵸.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징어 게임 3가 나왔다더라. 대하축제 그래? 한다더라. 그래? 축하하고. 축하하고, 맛있게 먹고. 운전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고. 호수에 있을게. 강에 있을게. 진짜. 근데 어떻게 25년을 살았냐. 바르셀로나에도 해산물이 많고, 뭐, 빠이야도 뭐 사실은 해산물이 주 베이스인 음식이고, 뭐 사르수엘라나 진짜 많아요. 뭐, 꼴뚜기 튀김도 있고, 엔초비? 진짜 극혐하는 표정을 지으셨어. 싫어. 생선의 비린 맛을 즐길 줄을 모르거든요. 네. 그게 입안에 코팅이 되면, 그다음부터 먹는, 뭐, 풀을 먹어도. 다 그 맛이 입에 남지. 그 감칠맛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저는 엔초비를 진짜 한 번 경험하고 10년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중간에 한 번 많이 먹은 날이 하루 있거든요. 그날이 네. 언제냐면 이 얘기는 지금 아니면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언제도 제가 그 드라마 팀 코디네이터 할 때 제가 배우 전담 통역이랑 뭐 로드 매니저 같은 역할까지 다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담당한 드라마가 푸른 바다의 전설이었고 네네. 담당 배우가 전지현 배우였는데 네. 한 달 조금 넘게를 그냥 같이 다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숙소에서 외출할 때 모든 일정 같이 하고 현장 통역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전지현 배우의 특징은 되게 친절하고 다정한 분인데 스페인 밥차에서 밥을 먹거든요. 촬영장에 네네. 가면 그러면 한국에서 오징어 젓갈 뭐 이런 걸 엄청 공수해서 오셨어요. 장기 촬영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꺼내는데 꼭 모두의 접시에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시작해요. 뭔가 메인 음식을. 그래서 그냥 오징어 젓갈 이런 거는 챙겨주시나 보다 했는데 식당을 가도 식당에서 나온 메인 예를 스테이크가 메인이 나왔어. 그럼 똑같이 썰어서 모든 스텝의 앞접시에 덜어주고 시작하고 약간 그런 그냥 그게 당연한 순서시더라고요. 근데 레스토랑 갔는데 그 엔초비가 잔뜩 나온 거지. 시킨 것 중에. 그 나오자마자 저것도 내 접시에 덜어주시겠구나. 근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나한테는 클라이언트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지현 배우라는 어떤 그렇죠.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전지현 배우가 내 접시에 어쨌거나 먹으라고 줘. 엔초비 줬는데. 난 심지어 오징어 젓갈도 먹기 싫었다. 같은 급이잖아요, 지금 거의. 저는 젓갈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징어 젓갈은 그래도 고추장 맛으로 먹었는데. 전지현이 주는데 이걸 어떻게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 얘기했다가 엄청 욕먹고 그래서 그건 다 받아 먹었냐? 아무튼 엔초비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그날 싹싹 발라 먹어요. 제 평생 먹은 엔초비의 한 70%를 그날 먹었죠. 진짜 그 한 달 동안 해산물 그냥 우리끼리 말로 오지게 해산물 오지게 먹었고 너무 웃겨. 그때 살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드라마 촬영 기간 동안. 해산물 너무 많이 먹었어. 해산물 때문인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얼굴이 진짜 좋았거든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여기까지? 근데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나는 그렇네. 광어회가 먹고 싶다. 초장 찍어서. 맞아요. 이게 바다 근처에 살 때는 이런 해산물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제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 낮고 낮은 곳을 알고 있고 꼭 최상급의 어떤 유명한 곳을 안 가도 맛있는 곳을 알고. 맞아요. 부담 없이 항상 먹었었는데 위에 올라오면 확실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고기 위주로 먹게 되고 다들 고기 반찬 좋아하고 만약에 고기와 생선이 나오면 생선을 먹는 사람인데 아쉬운 점이 있긴 하다.
생선구이를 먹으러 가는 건 되게 특별한 날 먹으러 가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외식을 하더라도 제육은 많이 먹지만 돈가스도 많이 먹는데 제육 먹는 만큼 생선구이 안 먹으니까 맞아. 해운대 살 때는 진짜 원 없이 먹었었는데 아 바다 가고 싶다. 그래서 음식이 주는 그게 크네요. 우리가 지금 자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는 것까지 갔더니 그 중간에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다. 맞아. 계곡 가면 백숙 먹어야 되고 호수 가면 커피 한 잔 해야 그죠. 되고 크로아상에 바다 가면 회 먹고 산 가면 고기 구워 먹고 계곡 가면 백숙 먹고 강 가면 커피에 크로아상 먹고 아메리카노에 크로아상 먹고 싶다. 아 너무 웃기다. 여름 휴가 있으세요? 저는 여름 휴가는 따로 계획이 없고 저는 그 스페인에서 하던 일이 여행 관련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수기에 어디 가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 한국에 오고 나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까 휴가를 갔던 적이 없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휴가를 좀 길게 가보자 해서 오. 얘기 드린 적 없나? 저 네. 11월 항공권을 사놓긴 했어요. 아 얘기하셨어요. 응. 그게 어느 호주. 나라 맞아 호주. 호주 11월에 호주 11월 호주면은 봄이에요? 반대인가요? 반대죠 나라 날씨가. 그래서 수영할 수 있다고 해서 호주가 된 거여서. 근데 안 하실 거잖아요, 수영. 저는 지금 햄버거 맛집 이런 거 별 찍고 있는데 커피 마시러 가실 거잖아요. 저는 수영하는 동안 나는 햄버거 맛집을 꾸시고 오겠다라고 이미 맛있겠다. 협의가 됐고. 그 커피도 맛있는 데 많으니까. 며칠 가시는 거예요? 한 열흘?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겠다. 그 즈음에 다녀와서 또 호주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와, 썸머라 때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호주 가보셨어요? 안 가봐서. 맛있다길래. 호주에 가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8월에 또 부산 갈 거예요. 부산은 뭐 계속 가도. 네네네. 그동안 너무 다른 데 눈 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갔다 오면서 느꼈지만 와 내가 여기에 이렇게 내 베이스 캠프가 있었는데 딴 데 한눈 팔고 있었나. 조금 더 뻔뻔하게 왜냐하면 수호는 해산물을 전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더 뻔뻔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해운대 부산에는 해산물 말고도 맛있는 게 진짜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꼬신 것은 이제 암소갈비를 먹어보자. 주원님 드셔보셨어요? 해운대 암소갈비? 그게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진짜 옛날에 먹어본 것 같아요, 저도. 비싸기로 유명해서 거기 10년 살아도 안 먹어봤거든요. 언양불고기나 먹었지. 그치, 언양불고기나 먹죠. 저도 암소갈비에 뭐 추억이 있거나 전혀 이렇지 않고. 가는 길에 언양불고기 먹어야겠다. 언양불고기, 뭐 옥미아구찜 요 정도가 저희 맞아, 집의 맞아. 외식 메뉴였어. 저는 그 온천센터 옆에 있는 밀면집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아는데 더 가는 게 더 재밌을 수 있다라는 맞아, 일단의 맞아. 결정으로 8월에 저는 휴가를 바다로 결정. 산과 바다 얘기하니까 저희 오늘도 막 여러 가지 적어왔지만 진도는 하나도 안 나가고 산과 바다 얘기만으로 할 얘기가 진짜 맞아. 이거저거 뜨문뜨문 얘기하긴 해서. 네. 그러네요. 많이 얘기했네요. 또 다시 보니까. 네. 제가 항상 이런 거 왜 주제 적어오면 막 네이버 검색하고 이러면서 적어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 생뚱맞게 항상 이런 주제들이 섞여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바다가 상징하는 거, 바다 같은 마음, 산 같은 사람 이런 거 항상 적어오지만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돼서 항상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꼭지를 딱 잡고 얘기해야 되는 포인트인가 봐요. 맞아. 저도 그냥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을 그냥 모아오는 거여서. 이거 하나 말해볼까요? 등산, 낚시, 물놀이, 산책, 캠핑 중에 주아님은 뭘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 낚시 빼고 저는 캠핑도 로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차박 정도는 아니야. 차박도 굳이 박을 해야 되나? 차크닉 정도로 협의하고 싶고. 여기 카페를 하나 추가했었어야 됐어. 산책과 등산이 맞고 물놀이랑 낚시는 진짜 관심이었고요. 낚시는 진짜.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여러 가지 레저 중에 골프, 러닝, 낚시, 캠핑
뭐 이런 것들 이제 유행이라기보다 미디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관심 없는 게 낚시고. 저도 낚시를 하기까지의 아직 마음의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고 그거 할 시간에 이제 뭔가 다른 우선순위들이 있어서 그죠. 우리가 하면 그냥 체험에 그칠 테니까. 네, 낚시는 좀 체험을 하라고 다 깨워줘도 못해요. 가서 라면에다가 고기 넣어서 드세요 했는데 잡은 고기가 없어서 생 라면만 먹고 돌아온 기억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뭐 옆에서 친구가 낚시하고 옆에서 나는 라면이나 끓여 먹고 하는 거면 그냥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물놀이 캠핑 너무 좋아요. 아 물놀이도 좋아하시는구나. 햇빛 알러지 얘기 잠깐 소개해 주세요. 해를 보면 바로 이렇게 뻘겋게 일어나서 엄청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세레스톤지류의 약을 바르면 가라앉는데 햇빛 알러지가 있는데 그리고 해산물을 안 먹는데 바르셀로나에 살면서 야외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지낸 거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막 진짜 두껍게 바르면 괜찮거든요. 근데 또 선크림을 잘 안 발라요. 선크림 발라야 된다면서요. 발라야죠. 선크림 매일 발라야 된다면서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 여동생이 아주 심각한 햇빛 알러지예요. 네. 주한님은 몇 살 때 생기셨어요? 저 바르셀로나 있으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성인 때?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게 생겨가지고 체육 활동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잠깐만 한 10분, 20분만 밖에 있어도 진짜 온몸이 완전 1.2배 정도가 부풀어 오르는 그리고 숨도 거의 잘 못 쉴 정도로 심하구나. 네, 심한 햇빛 알러지였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어떻게 잘 극복을 해가지고 완전 이제 뭐 완치를 할 수는 없는 건데 햇빛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이제 늘려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녀는 물놀이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삼겹살을 먹으면 100% 배탈이 나는데 네네. 삼겹살을 포기하지 못하는 맞아요. 자꾸 늘리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근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햇빛 알러지가 있으니까 선크림을 더 바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막 갑갑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안 발라도 멀쩡한데 나는 이거를 꼭 발라야만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면 네, 더 싫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알러지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꼬박꼬박 다 챙겨 바르고 저는 팔다리 얼굴 다 챙겨 바르거든요. 챙겨 바르세요. 바르셀로나 살 때 한국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변에서 우통 벗고 있지 못하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지만 스페인에서는 뭐 내 몸매 따위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처음에는 막 우통 벗고 친구들하고 놀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알러지가 생기면서 그렇게 놀고 나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등을 침대에 못 대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햇빛을 쏘는 양이 너무 많아지면 그게 알러지가 생긴대요. 그래서 오히려 바르셀로나에 생겼을 수 있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매년 친구들하고 해변을 가도 항상 옷 입고 있는 아시안 친구. 어차피 근데 그러니까 입고 있는 게 나을 수도. 물론 그런데 친구들은 심지어 바르셀로나 해변은 탐리스도 하는 해변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인 거지. 같이 간 친구들. 탑리스가 뭐예요? 탑리스. 그쵸. 위에를 안 입는다고? 네. 그러고 이제 노니까. 네네. 그런 단어가 있구나. 그죠. 네. 탐리스. 그래서 친구들마저도 탐리스인 해변에서 옷을 다 챙겨 입고 바지도 반바지를 입긴 하지만 그러면 종아리에도 알러지가 올라오거든요. 너무 에이시안. 그러니까는 걔들이 볼 때는 너무 에이시안. 그냥 아시안인 거지. 티피컬한. 놀 줄 모르는 아시안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 동생도 그래가지고 어딜 가도 해 안 드는 자리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이렇게 KTX 탈 때도 해 안 드는 뭐 카페 갈 때도 딱 그냥 해 안 드는 자리 이렇게 딱 바로바로 가서 찾아서 앉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맞아. 네.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광화문에 팬케이크 하우스에 친구들하고 아침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테라스 자리를 받았어요. 근데 해가 들기 시작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동생분처럼 본능적으로 해가 안 드는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볼 때는 되게 사정을 모르면 약간 얌체 같은 등 뜨겁고 눈부신 자리에 안 앉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 써놓고 다닐 수도 없고. 친구들하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안 그런 자리에서는 또 그렇다고
내 뭐 알러지를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도 선 알러지 배지를 만들어야 될까 봐요. 모자 같은 걸 예쁘게 만들어서 선 알러지. 뭐 오이 헤이터 이런 거 굿즈 나오듯이 그런 그러니까. 여름 굿즈 괜찮다. 또 굿즈 만드는 병. 저는 오랜만에 막힘없이 계속 수다 떤 것 같아요. 이러려고 팟캐스트 하는 거니까요. 네. 저희 다음 주제는 저희가 미리 정해놨었는데. 네, 이건 제가 정했는데 네. 다음 주에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이것도 뭐 진짜 이 안에서 갈래를 끝없이 탈 수 있는 주제인데 아마 얘기하다 보면 또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뭐 라디오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것 같고 저도 TV는 TV대로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좋아하는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쵸. TV는 대부분이 좋아하고 라디오가 약간 또 듣는 사람 따로 있는 그런 매체니까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산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도 심지어 TV, 라디오 얘기하다가도 바다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편집하다가 엔딩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것 한번 제가 고민 한번 해볼게요. 네, 음악을 듣지 않는 주한님. 네. 그냥 뭔가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딱 끊기는 게 아니라 짧은 어떤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그널 같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한번 찾아서 붙여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